서울 강남 한복판 평당 가격이 억 단위를 넘나드는 초고급 아파트 매직캐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퇴직 후 호라들을 따라 서울로 올라온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들이 드디어 서울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매직캐슬 입주민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사회적 신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죠. 우리 상현이가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어요. 아들이 소개한 여성은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는 효녀였고 무엇보다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었어요. 주변에서는 말했죠. 아파트 입주민끼리면 뭘 더 확인해요. 이미 검증된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완벽해 보였던 이 만남 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효녀라고 믿었던 그 여성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소개된 남성과의 진짜 관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서울 최고급 아파트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결혼 사기극의 전말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퇴직을 앞둔 날들이 하루하루 지나갔어요. 지방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터전을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자리를 잡은 아들 상현을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했죠. 어머니, 서울로 올라오세요. 이제 제가 모실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겼어요. 상현의 전화를 받은 날 눈물이 핑 돌았어요. 30대 중반이 된 아들이 드디어 홀로서기에 성공했다는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상현이 어렸을 때 사진들을 들여다봤어요.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혼자 키운 아들이었죠. 고생스러웠지만 보람도 컸습니다. 상현아, 엄마가 곧 올라갈게.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품었어요. 아들이 준비해 준 집이 어떤 곳일지 궁금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택시를 탔어요. 기사가 말했죠. 매직캐슬이요. 거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입주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던데. 그런가요?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일반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곳이에요. 택시가 도착한 곳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높이 솟은 타워들과 완벽하게 관리된 조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상현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상현이가 이런 좋은 곳에 살고 있었구나. 로비 천장은 크리스털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컨시어지 직원들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상현이 설명했어요.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서로 예의를 지키고 품격이 있어요. 그래, 역시 좋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상현의 집에 도착했을 때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넓은 거실과 탁 트인 전망,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머니 방은 여기예요. 침대랑 옷장도 새로 준비했어요. 고마워, 상현아. 정말 잘 차려놨구나. 그날 저녁 상현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어요. 주민들이 지나가며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현 씨.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예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좋은 아드님 두셨네요. 주민들의 말투와 태도에서 품격이 느껴졌어요. 역시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며칠 후 상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야? 좋은 분을 만났어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대 중반까지 혼자 지낸 아들에게 드디어 인연이 생겼다는 소식이었어요. 어떤 분인데? 수진이라는 분이에요. 우리 아파트 입주민이고
정말 좋은 분이에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이야. 네, 아버지랑 단둘이 사는데 정말 효녀예요.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고 있어요. 상현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이번 주말에 같이 식사하면 어떨까요? 좋아,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하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에게 좋은 인연이 생겼다는 기쁨과 함께 어떤 여성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컸습니다. 상현이 말한 대로라면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니 집안 환경도 비슷할 거예요. 무엇보다 효녀라니 이보다 좋을 수 없었습니다. 매직캐슬 입주민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사회적 신뢰도가 보장되는 분위기였어요. 주변 이웃들도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여기 사는 분들은 다 검증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이런 곳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상현이 출근하고 나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게 된 것도 신기한데 아들에게 좋은 인연까지 생겼다니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로비에서 만난 이웃이 말했죠. 상현 씨 어머님이시죠? 아드님이 정말 좋은 분 만나셨다면서요. 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더 좋죠. 여기 사는 분들은 워낙 좋으니까요. 주말이 다가올수록 설렘이 커졌습니다. 어떤 여성일지, 상현과 잘 어울릴지 온갖 상상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상현도 그날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와서 옷을 골라 입고 머리도 다시 정리했어요. 어머니, 내일 만나실 준비 되셨죠? 물론이지, 정말 기대된다. 수진이도 어머님 뵙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어요. 운명 같은 만남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어요. 상현이 아침부터 옷을 갈아입으며 신경을 쓰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어머니, 오늘 수진이랑 수진이 아버지까지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좋구나. 인사도 제대로 드려야지. 점심시간에 아파트 단지 내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고급스럽게 꾸며진 식당이었습니다. 상현과 함께 들어서니 구석 테이블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과 50대 중반 남성이었습니다. 어머님, 소개해 드릴게요. 수진이에요.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수진입니다. 반가워요, 수진 씨. 상현이에게 많이 들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정했습니다. 화장도 진하지 않고 자연스러웠어요. 옷차림도 깔끔하고 품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예요. 수진 옆에 앉은 남성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수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수호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인상도 좋고 말투도 예의 바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상현 씨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을 정말 잘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고마워요. 우리 상현이가 그런 말을 했나요? 네, 어머님 때문에 서울로 올라왔다면서요. 정말 효자시네요. 수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들었어요. 아들을 칭찬해 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김수호도 상현을 보며 말했어요. 상현 씨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우리 수진이가 행복해 보여요. 고맙습니다. 수진 씨도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식사를 시키면서 대화가 이어졌어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음식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음식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수진 씨가 참 세심하네요. 아버지를 모시면서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됐어요. 수진이 아버지를 돌보는 이야기를 하자 더욱 마음에 들었어요. 효녀라는 상연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김수호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이가 정말 잘해줘요. 제가 혼자 키웠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요. 혼자 키우셨다고요? 네, 아내를 일찍 여의어서요. 수진이가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이런 효녀를 어디서 찾겠어요. 마음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상연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이가 정말 착해요, 어머니. 저도 수진이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상연아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님. 제가 더 고마워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 같았습니다. 김수호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어요. 오늘 좋은 날이니까 건배 한번 할까요? 좋죠.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정말 그래요. 와인잔을 부딪히며 모두 웃었어요.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했습니다. 식사 중간에 수진이 가방에서 작은 포장지를 꺼냈어요. 어머님,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 드셔보세요. 뭐예요, 이게? 수제 쿠키예요. 아버지가 단 걸 좋아하셔서 가끔 만들어 드려요. 포장을 열어보니 예쁘게 만들어진 쿠키들이 들어 있었어요. 모양도 귀엽고 냄새도 좋았습니다. 와, 정말 예쁘게 만들었네요. 맛도 한번 보세요. 한 입 베어 먹어보니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정성이 가득 담긴 맛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수진 씨. 요리 솜씨가 대단하네요. 감사해요, 어머님. 자주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며느리를 두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음속으로 흐뭇해했습니다. 김수호가 상연에게 말했어요. 상연 씨, 어머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네요. 수진이도 어머님을 뵙고 싶어 했어요. 감사합니다. 수진 씨도 정말 좋은 분이에요. 우리끼리 자주 만나야겠어요. 좋죠.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편하죠. 그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도 놀러 오세요. 그래요, 좋아요. 아버지랑 둘이 사는데 어머님 같은 분이 오시면 정말 좋겠어요. 수진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이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김수호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저희도 정말 좋았어요. 상연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설렜어요. 이런 며느리감을 만나다니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어떠세요? 정말 좋은 아이네요, 상연아. 너희 둘이 잘 어울려.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효녀이고 요리도 잘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착해 보여요. 상연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아들이 행복해하니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집에 와서 수진이 준 쿠키를 다시 꺼내봤어요. 정말 예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며느리면 정말 좋겠다.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김수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상연을 통해서였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아버지가 우리를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그래요, 좋네요. 저녁 식사도 준비해 주신다고 하세요. 수진의 집을 방문하는 날이 되었어요. 같은 아파트지만 다른 동이라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이 나와서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수진아, 안 봤던 사이에 더 예뻐진 것 같네. 감사해요.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인테리어도 심플하면서 세련됐습니다.
거실에서 김수호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집이 좁아서 죄송해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정말 좋은 집이네요. 김수호는 운동복 차림이었어요. 건장한 체격이 운동복 너머로 드러났습니다. 상현 씨, 혹시 운동 좋아하세요? 운동이요. 가끔 헬스장 가는 정도예요. 그래요. 저도 헬스장에서 운동해요. 같이 한번 해봐요. 김수호가 갑자기 상현의 팔뚝을 만지며 말했어요. 근육이 괜찮네요. 생각보다 단단해요. 상현이 당황하며 팔을 빼냈어요. 아, 네. 그냥 취미로 하는 거라서요. 아니에요, 좋아요. 건강한 게 최고죠. 김수호의 행동이 조금 어색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너무 스킨십이 과한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상현 오빠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히는 게 아니라 친해지려는 거야. 김수호가 웃으며 상현 어깨를 두드렸어요. 상현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직접 요리한 음식들이 맛있었습니다. 수진아, 요리 정말 잘하네요. 감사해요, 어머님. 아버지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늘었어요. 김수호가 소주를 따르며 말했어요. 오늘은 축하할 일이 있으니까 한잔 해야죠. 좋죠. 소주잔을 주고받으며 대화가 이어졌어요. 김수호는 술을 마실수록 말이 많아졌습니다. 상현 씨, 우리 수진이 어때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죠? 저도 수진이가 자랑스러워요. 김수호가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딸을 보는 시선이라기엔 뭔가 달랐습니다. 수진이가 어려서부터 제 곁에만 있었거든요. 김수호의 손이 수진의 어깨에 올라갔어요. 수진은 몸을 살짝 움츠렸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왜 아빠가 딸 어깨 만지는 게 이상해요. 수진의 표정이 굳어져 있었어요.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수호는 계속 술을 마시며 말했어요. 수진이는 저한테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첫사랑 같은 느낌이랄까요? 첫사랑이요. 상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 딸에 대한 사랑 말이에요. 혈육이니까요. 김수호의 말이 묘하게 들렸어요. 딸을 첫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수진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아버지, 술 그만 드세요. 아직 안 취했어요. 더 마셔야죠. 김수호가 수진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수진은 힘없이 다시 앉았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왜 이래요? 손님들 앞에서 수진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현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했어요. 아버님, 이 동네 살기 어떠세요? 좋죠. 정말 좋아요. 수진이랑 둘이 살기엔 최고예요. 김수호가 또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더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수진이 손을 빼려고 했지만 김수호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불편함을 느꼈어요. 아버지와 딸 사이치곤 너무 끈적해 보였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피했어요. 돌아와서 보니 김수호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정말 예뻐요.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상현 씨도 우리 수진이 예쁘죠? 네, 그럼요. 그럼 잘 부탁해요. 수진이를 아껴주세요. 김수호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질투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늦어져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자주 오세요, 어머님. 수진이 현관까지 배웅해 줬어요. 김수호는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상현이 말했어요. 어머니,
수진이 아버지 어떠세요? 글쎄요, 딸을 많이 아끼시는 것 같네요. 좀 과한 것 같지 않아요. 상현도 뭔가 느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딸 하나뿐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어요. 집에 와서도 김수호의 행동이 계속 떠올랐어요.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 과도한 스킨십, 첫사랑 같다는 표현. 혹시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혼자 중얼거리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상현도 그날 이후로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수진 이야기를 할 때 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어머니. 무엇이? 수진이가 아버지 앞에서 너무 긴장해요. 그래. 평소엔 밝은데 아버지만 오면 조용해져요. 상현의 말에 제 불안감이 더 커졌어요. 뭔가 보통의 부녀 관계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김수호와 수진을 자주 만나게 됐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마주칠 일도 많았습니다. 로비에서 마주친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 인사하며 다가왔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얼굴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수진아, 어디 아픈 곳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때 김수호가 나타났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호가 수진의 허리에 손을 올렸어요. 수진이 몸을 움찔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요즘 좀 예민해요. 그래요. 여자들은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김수호가 웃으며 수진의 허리를 더 꽉 감쌌어요. 수진은 불편한 듯 몸을 비틀었습니다. 아버지, 놓아주세요. 왜 아빠가 딸 안는 게 이상해. 로비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김수호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 과시하듯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저희는 정말 사이가 좋아요.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부끄러움인지 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상현이 수진과 데이트하고 돌아왔어요. 어머니, 뭔가 이상해요. 무엇이 이상해? 수진이가 계속 핸드폰을 확인해요. 상현이 침대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누구한테서 전화 오는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래. 그리고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요. 상현의 말에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 글쎄요,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그런데 며칠 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녁 산책을 하다가 카페 앞을 지나는데 수진이 보였어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수진이네. 가까이 가려다가 멈췄어요. 수진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진이 고개를 든 모습을 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다가가려 했어요. 그런데 수진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수진아,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진이 서둘러 가방을 챙겼어요. 울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눈이 아파서요. 혹시 무슨 걱정 있으면 말해봐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 수진이 급하게 자리를 떠났어요.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집에 와서 상현에게 말했어요. 오늘 수진이 만났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어떡해요?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상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누구랑 통화했는데요? 모르겠어요. 급하게 도망가듯 갔어요. 내일 물어봐야겠어요. 다음 날 상현이 수진을 만나고 왔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이상한 말을 해요. 무슨 말?
자꾸 결혼을 미루자고 해요. 왜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요. 상현이 답답한 듯 머리를 긁었어요. 분명 지난주까지만 해도 빨리 하자고 했는데요. 갑자기 왜 그러는 거지? 모르겠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수진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어요. 상현과 만날 때도 자꾸 시계를 보며 시간을 재촉했어요. 오빠, 저 집에 가봐야 해요. 왜 아버지가 뭐라고 하세요? 그게 아니라 약속이 있어서요. 무슨 약속?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수진이 대답을 회피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어느 날은 로비에서 김수호를 혼자 만났어요. 어머님 반갑네요. 네, 수진이는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김수호의 옷에서 술 냄새가 났어요. 낮인데도 취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수진이 요즘 무슨 일 있나요? 무슨 일이요? 좀 우울해 보이던데요. 김수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수진이가 어머님께 뭐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안색이 안 좋아서요. 수진이는 원래 그래요. 예민해서. 김수호가 짜증스러운 듯 말했어요. 집에서도 말을 안 해요. 그래요. 여자들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김수호가 엘리베이터에 먼저 탔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수진이한테 쓸데없는 거 묻지 마세요. 그날 밤 상현이 늦게 들어왔어요. 어머니, 수진이를 못 만났어요. 왜요? 집에 갔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없었나 봐요. 차는 주차장에 있었는데요. 상현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핸드폰도 안 받고요. 혹시 잠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수지는 점점 더 상현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혹시 잘못한 게 있을까요? 무슨 말을 그래요? 수진이가 저를 만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상현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전화해도 짧게 끊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요. 저도 점점 불안해졌어요. 처음엔 완벽해 보였던 수진이 갑자기 이상하게 변했거든요. 뭔가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현과 수진의 관계가 계속 어긋나고 있었어요. 며칠째 연락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전화를 안 받아요. 계속요. 네, 문자도 답장이 없어요. 상현이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잘못됐나 봐요. 한번 집에 직접 가보는 게 어때요? 그래야겠어요. 그날 저녁 상현이 수진의 집을 다녀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차는요? 주차장에 있었는데 집엔 불이 꺼져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차가 있으면 집에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며칠 후 장을 보러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주차장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하하, 취했네. 남자 목소리였어요.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그쪽으로 가봤어요. 기둥 뒤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벽에 밀착시키고 있었어요. 여자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데 말이야. 남자가 여자의 턱을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여자가 수진이었거든요. 그리고 남자는 김수호였습니다. 수진아, 왜 그렇게 우울해? 김수호가 수진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아저씨, 그만해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저씨라니, 그렇게 말하지 마. 김수호가 수진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싫어요. 왜 싫어? 예전엔 안 그랬으면서. 김수호의 손이 수진의 허리를 감쌌어요. 수진은 몸을 비틀며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놓아주세요. 수진아,
너 요즘 왜 이래? 그냥 놓아주세요. 김수호가 갑자기 화를 내며 수진을 벽에 더 세게 밀었어요. 내가 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수진이 아픈 듯 얼굴을 찌푸렸어요. 아파요. 아프긴 뭐가 아파. 김수호가 수진의 목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은 눈을 꽉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뭔가 끔찍한 일을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저씨, 제발이요. 제발 뭐가 제발이야. 김수호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상현 오빠한테 말할 거예요. 뭘 말한다고. 김수호가 비웃듯 웃었어요. 내가 뭘 말할 수 있는데. 진실을 말할 거예요. 진실이라니 무슨 진실. 김수호가 수진의 턱을 거칠게 잡았어요. 너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 왜요? 왜냐고 너도 알잖아. 김수호의 말에 수진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이야. 수진이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울지 마, 짜증나게. 김수호가 수진의 눈물을 거칠게 닦아줬어요. 너는 내 거야, 알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지가 딸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싫어요. 싫긴 뭐가 싫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김수호가 수진을 더 세게 끌어안았어요. 상현이란 놈도 금방 정리될 거야. 무슨 말이에요? 그놈이 뭔데 너를 가져가려고 해. 김수호의 말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상현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면 뭐해. 어차피 오래 못 가. 왜요? 너는 내가 키웠어. 내 거라고. 김수호가 수진의 목을 아래쪽으로 키스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가슴이 쿵쿵 뛰고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악몽 같았어요. 김수호와 수진은 아버지와 딸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들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부녀 관계가 아니었어요. 집에 와서도 진정이 안 됐어요. 이럴 수가 있나? 혼자 중얼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상현이 들어왔을 때도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혹시 어디 아프세요? 그냥 좀 피곤해서. 상현에게 방금 본 일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김수호가 수진을 대하는 방식, 수진의 두려워하는 표정, 그리고 그들 사이의 이상한 대화. 내 거야. 김수호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기분이 우울했어요. 상현이 출근하고 나서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분명히 봤어요. 김수호와 수진 사이에는 뭔가 비정상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걸 상현이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말하긴 어려웠어요.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후 결심했어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상현이 출근한 후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있는 한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탐정 사무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년 남성이 나와서 맞아줬어요. 김 탐정이라고 자기소개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사람 신원 조회를 부탁드리려고요. 누구 신원인지요? 제 아들이 만나는 여자와 그 아버지요. 김 탐정이 메모지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수호, 그리고 수진이요. 성은 둘 다 김씨인가요? 네, 부녀라고 하거든요. 김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소는 아시나요? 매직캐슬 주소와 동호수를 알려줬어요. 조사 범위는 어느 정도로 하시겠어요?
가족관계, 직업, 과거 이력까지 자세히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며칠 정도 시간을 주세요. 급한 일이라서요. 빨리 할 수 있나요? 그럼 이틀 후에 연락드릴게요. 탐정사무소를 나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걱정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상현이 퇴근해서 물었어요.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근처 산책했어. 얼굴이 좀 어두워 보여요. 괜찮아. 그냥 날씨가 흐려서 그래. 거짓말을 하는 게 마음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틀 후 김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네, 지금 가겠어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갔어요. 탐정 사무소에 도착하니 김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김 탐정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복잡한 내용입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네. 김수호는 57세로 상당한 자산가예요. 자산가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무역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괜찮은 사람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김 탐정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김수호에게는 정식 아내와 자녀가 있어요. 네. 현재 자녀의 휴학으로 가족이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럼 혼자 한국에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수진과의 관계가 문제예요. 김 탐정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수진은 원래 지방 출신이에요. 생활이 어려워서 서울에 올라왔어요. 사진 속 수진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 보였어요.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잠깐 하려고 했대요. 유흥업소요. 네, 그때 김수호를 만났어요. 김 탐정이 또 다른 자료를 펼쳤어요. 김수호가 수진에게 제안했어요. 가족이 돌아올 때까지 함께 살자고요. 함께 살자고요. 집도 마련해주고 생활비도 대주겠다고 했어요. 대신 뭘 요구했나요? 동거를 하되 나중에 적당한 남자를 만나면 시집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그럼 수지는요? 수지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거든요.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나요? 약 3년 전부터예요. 김 탐정이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김수호는 처음부터 수진을 결혼시킬 계획이었어요. 계획이요. 적당한 남자를 찾아서 결혼시키고 본인은 가족이 돌아오면 원래 생활로 돌아가려는 거죠. 그럼 상현이는요? 상현 씨가 그 적당한 남자로 선택된 거예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매직캐슬 입주민이라는 신분도 그 계획의 일부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부녀로 가장해서 신뢰도를 높이려고 한 거죠. 가장이라고요. 수진에게 딸 역할을 시킨 거예요. 김 탐정이 결정적 증거를 보여줬어요. 이게 김수호 아내와 자녀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김수호와 다른 여성, 그리고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들이 있었어요. 진짜 가족은 따로 있었던 거네요. 그럼요. 수진은 임시 방편이었어요. 수진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당연히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조건이 그거였으니까요. 김 탐정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김수호 외국 거래업체 바이어들을 만나서 확인해 봤어요. 바이어들이요. 김수호가 수진과 함께 부부 모임 식사에 자주 참석했다고 해요. 부부 모임이요. 네, 김수호가 수진을 아내라고 소개했어요. 그럼 정말 부부처럼 살고 있었다는 거네요. 맞아요. 적어도 3년 동안은 그랬어요. 김 탐정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건 최근에 수진과 김수호가 나눈 대화예요. 녹음기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
이제 정말 보내주세요. 보내준다고. 김수호의 목소리였어요. 그럼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쿨하게 보내주면 되잖아요.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어. 그럼요. 하지만 막상 보내려니까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 김수호가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를 놓아주기 싫다는 말이야. 아저씨, 가족이 돌아와도 상관없어. 너는 계속 내 곁에 있어야 해. 수진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상현 오빠는 어떻게 해요? 그놈은 적당히 정리하면 돼. 싫어요.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어. 녹음이 끝났어요. 김탐정이 말했어요. 김수호는 이제 수진을 보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처음 약속은 뭐가 돼요? 그냥 수진을 붙잡아 두려는 핑계였던 것 같아요.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효녀로 보였던 수진은 김수호의 임시 동거인이었어요. 부녀 관계는 완전한 가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김수호가 수진을 놓아줄 생각이 없다는 거였어요. 이 모든 걸 상현이에게 말해야겠네요. 힘드시겠지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탐정 사무소를 나오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김수호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을 세운 사람이었어요. 자산가라는 배경까지 이용해서 신뢰를 얻었던 거였습니다. 수진도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공범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상현을 속인 건 사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상현을 기다렸어요. 상현이 퇴근하자마자 모든 걸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상현아, 앉아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예요? 수진이 일이야. 상현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수진이가 어떻다고요?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조사 결과를 모두 말해줬어요. 김수호의 진짜 가족, 수진과의 임시 동거 관계, 그리고 부부 행세까지. 상현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탐정이 직접 조사한 거야. 증거도 다 있어. 상현이 소파에서 일어나 방안을 서성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네요. 그런 셈이지. 아버지와 딸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였다는 거고요. 그래. 상현이 벽에 기대며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치밀했습니다. 상현이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탐정이 직접 조사한 거야. 증거도 다 있어. 상현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3년째 동거했다고요. 그래, 부녀가 아니라 연인이었어. 그럼 저한테 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네요. 상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랑한다고 했는데, 결혼하고 싶다고 했는데, 혼인신고도 했어요. 어떡하죠? 함께 살 신혼집을 위해서 미리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해서 저는 설마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다 계획된 일이었나 봐. 상현이 고개를 감싸쥐며 신음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나도 믿기지 않아. 혼인신고한 건 걱정 말 거라. 허위사실로 이루어진 혼인관계는 소송에서 취소할 수 있어. 그것보다 우리 착한 아들이 힘들까봐 엄마가 걱정이다. 상현이 일어나 방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럼 제가 완전히 이용당한 거네요. 상현아, 바보처럼 속아 넘어간 거고요. 상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며칠 후 상현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수진이 집을 찾아왔어요. 상현 오빠 계세요. 인터폰 너머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달리 많이 상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들여보내지 마. 하지만 어머니, 일단 들어보자.
뭐라고 하는지. 상현이 문을 열어줬어요. 수진이 들어오는데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상현 오빠, 어머님. 왜 왔어요? 상현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오빠,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설명이요. 뭘 설명해요? 수진이 거실에 들어와 소파 앞에 서 있었어요. 앉지도 못하고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오빠,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아시는군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아저씨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요. 상현이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어요.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3년째요. 3년이나요? 네. 상현이 허탈하게 웃었어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엔 아저씨가 시켜서 만났어요. 시켜서요. 적당한 남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런데 오빠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다고요? 진짜 좋아하게 됐어요. 상현이 고개를 저었어요. 좋아한다고 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오빠. 수진이 상현에게 한 걸음 다가갔어요. 처음엔 그냥 아저씨 말을 따르려고 했어요. 그래서요. 하지만 오빠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면 속여도 되는 거예요. 수진이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나서서 물었어요. 수진 씨, 김수호가 뭐라고 했어요? 어머님, 처음에 무슨 조건으로 함께 살게 됐는지 말해봐요.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가족이 돌아오기 전까지만 함께 살기로 했어요. 그 후엔요. 시집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수진이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보내주기 싫다고 해요. 상현이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오빠, 김수호 놀이감 끝나면 저한테 넘겨주려고 했던 거네요. 그게 아니에요. 수진이 상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오빠, 저 정말 오빠를 사랑해요. 사랑이라고 하지 마세요. 상현이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3년 동안 다른 남자와 살면서 무슨 사랑이에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갈 곳이 없었어요. 수진이 바닥에 앉은 채로 말했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김수호를 선택한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어서 3년 동안 같이 살았다고요. 수진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도 참을 수 없어서 말했어요. 수진 씨,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님, 효녀인 척, 착한 딸인 척, 다 연기였죠. 아니에요. 그럼 뭐가 진짜였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에 대한 마음은 진짜였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어머님 같은 분이 시어머니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수진이 제 앞으로 기어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어떻게 믿어요? 김수호하고 헤어질게요. 상현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헤어진다고요. 가능해요. 해볼게요. 3년 동안 못했던 일을 갑자기 할 수 있다고요. 수진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오빠,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한 일이 없어져요. 알아요. 그럼 뭘 바라는 거예요? 수진이 상현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세요. 다시 시작이요. 진짜 사랑할게요. 상현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오빠, 저한테는 더 이상 그런 감정 없어요. 수진이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 제발요. 일어나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상현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나가세요. 오빠,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수진이 일어나서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다시 돌아봤습니다. 오빠,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가세요. 수진이 나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상현이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상현아,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상현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같은 입주민이라 다들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상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다른 남자와 살았다니요. 이제 다 끝났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상현아, 이제 그만 생각하자. 어머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제가 너무 쉽게 믿었어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 상현이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그날 밤 상현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너무 컸어요. 8장 결말과 교훈. 다음 날 아침 일찍 상현과 함께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어요. 혼인 신고 취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요? 사기 결혼이었어요. 변호사가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정말요? 허위 신분으로 혼인 신고를 한 거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연락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접근 금지 신청도 가능해요. 상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그래, 상현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상현이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성급했다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상현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매직캐슬 입주민이라 모든 것이 운명처럼 다가왔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을 꿈꾸었어요. 나도 우리 아들이 이제야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랬어. 배신감이 들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또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마음이 나쁜 사람은 나쁜 거야. 상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신분이나 재산이 인격을 보장하지는 않죠. 그래. 그날 저녁 상현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어요. 어머니, 여기 계속 살아도 될까요? 왜? 자꾸 그 일이 생각날 것 같아서요. 매직캐슬의 화려한 외관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지난 일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버린 주인공입니다. 그들은 다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